네, 10주차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 템플릿 만드는 거, 뷰 템플릿, 그리고 프로젝트 탐색기에 여러분들이 그 항목들을 정리하는 거, 분야별로 정리하는 거를 배워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리드, 인면, 단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을 하는 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빗 파일을 보면서 자, 이게 우리가 그 템플릿 그거죠. 자, 다시 할게요. 자, 새로 작성해서 찾아보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열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열고요.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열 거예요. 템플릿. 왜냐면 템플릿 안에 것들을 수정하는 거니까 프로젝트로 열면 안 됩니다. 템플릿으로 다음과 같이 엽니다. 열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해 줬고요.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세팅을 할 건데 첫 번째 할 거는 그리드입니다. 자, 1층 평면도에서 그리드를 그려 볼게요. 자, 그리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때 자, 여기 이름 먼저 세팅을 할게요. 얘를 Y 1번, 얘는 X 1번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뭐 나중에 이 간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임의로 선생님이 이렇게 간격을 띄워 놓을 거예요. 세팅을 해 놓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변경할 수 있습니다. Y 2번, 얘는 Y 3번. 자, 이렇게 바꾸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그렸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면 여기 요쪽에서 요로 그리잖아.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게 반대쪽으로 갔죠? 그랬을 때는 요 체크 버튼을 끄고 요쪽 체크를 키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거는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100분의 1로 보고 있는데 100분의 1이 아닐 경우 지금 건축평면도 템플릿을 잠시 꺼놓겠습니다. 편집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얘를 10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200분의 1로 하면 이게 지금 사이즈가 안 맞지. 너무 크지. 말도 안 되게 크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불편하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를 내가 필요한 만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작게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드 버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있는데 요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선이 이렇게 찍히죠. 요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실선으로 그려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바뀌죠. 요 사이에 요거를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건데 보통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 조금 요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요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중심선을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리게 되잖아. 그죠? 주석 작업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자. 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지. 선 스타일에 보면은 이제 중간선, 중심선으로 여기에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거는 건물에 있는 벽체나 기둥에 있는 중심선이고 얘는 그리드선이야. 다른 선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차이를 주기 위해서 여기 띄울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지금은 작으니 폭이 짧아서 그런데 폭이 막 이렇게 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때 요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격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요 간격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일단 그리드 먼저 할 건데 유형 편집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겁니다. 조절할 수 있게. 자, 지금 그리드 헤드, 요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동그라미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가 사라지죠. 그죠? 요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버블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외에 요걸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삽입 탭에서 패밀리 로드를 합니다. 한 다음에, 그리드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주석 안에 들어있겠죠? 주석 안에 그리드 헤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드 헤드가 육각형인 애가 있고, 정사각형인 애들이 있고, 버블이 없는 애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불러져 있는데 얘네들을 여기다가 옮겨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 육각형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육각형을 불러왔어요. 얘를 육각형으로 이제 유형 편집 들어가서 육각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변경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변경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이걸 쓸 거야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유형 편집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그먼트 길이 이런 거 있고, 끝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면 이 양쪽에 어느 쪽에 이제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걸로 하려면 요렇게 해 놓으면은 좀 더 쉬운 게,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평소에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얘를, 지금 세팅이 저쪽으로 가 있지. 그죠? 안 바꿔놔가지고. 자,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합시다.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요 헤드, 요 모양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또는 문자 크기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유형 편집에서 여기에서 바꾼다고 했죠. 여기에서 바꾼다고 그랬죠. 자, 원으로 바꿔놓고 중심 세그멘트 지금 없음 돼 있는데 연속으로 바꿔놓고 하면은 여기 지워볼게요. 지금 여기에 1.3선 이렇게 만들어지죠. 중심선 대신에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얘기하다가 흐름이 끊겼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걸 이제 편집하는 거를 해볼 건데, 요걸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자, 여기 있는 얘를 이제 편집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지금 그리드가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서 편집을 하냐면 얘를 패밀리에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기 들어가서 패밀리를 엽니다. 자, 아까 있던 주석을 불러오는 거예요. 주석. 그래서 그리드 헤드라고 돼 있는 원, 얘 있죠? 얘를 편집을 할 겁니다. 얘를 엽니다. 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얘 크기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게 6.5로 돼 있죠? 6.5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요 사이즈 6.5로 돼 있는 얘 있죠? 요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기를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눌러보면 반지름이 6.5로 돼 있는데, 요거를 사이즈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한 반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지금 보면 4.5죠. 글 크기가 4.5인데 얘를 더 작게, 뭐 문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볼까요? 맑은 고데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사이즈를 더 작아야 돼. 한 반 정도로 해야 되니까 2 정도. 그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패밀리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데 뒤에 2mm,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저장을 했고 얘를 이제 닫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에 닫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바꿀게요. 유형 편집 들어가서 2mm짜리로 바꾸면 작아졌죠? 그죠? 나머지 애들도 (2mm)로 바꿔주면 크기가 조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 전부 다 유형 편집 들어가서 연속이 아니라 연속 없음으로 했죠? 아까 없음. 그죠? 연속으로 안 했나? 아, 이거 솔리드. 얘를 바꿔줘야 되는 거. 취소. 다시. 솔리드가 아니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얘 아까 내 세팅 뭘로 해놨지? 아, 연속이구나. 연속의 그리드선. 그리드선. 얘는 연속. 그렇죠? 이제 통일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나면은 이제 얘를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드에 대한 세팅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맞춰놓으면 그리드는 이제 세팅이 다 된 거고요. 이제 나중에 다 지우더라도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고정을 이제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드 세팅이 이제 끝난 겁니다. 앞으로 이 그리드를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층에 가도 그리드는 이렇게 보이니까 그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그리드 다음에 이제 인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인면 넘어가기 전에 하나 가르쳐 줘야 될 게 세팅하는 것 중에 여기 눌러보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해줬지 싶은데 지금 파란색 선이 어디로 나온 거 있지? 보자. 뷰 자르기 요 기능을 이렇게 켜보면 먼 쪽 자르기 얘를 켜보면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인면도를 그릴 때 내가 기준으로 삼은 선에 저쪽으로 계속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건데 이게 자른다 안 자른다 요 차이에요. 그래서 기준선을 만약에 자를 거면 이렇게 자를 거면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인면도를 내가 하나 그리자. 보여줘야 되니까. 자, 벽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삐딱하게 하나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벽을 만들었다 치면 지금 얘가 보는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서쪽이죠. 서쪽 인면도에 가보면 저 뒤로 얘가 보이죠. 이 뒷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뷰 범위를 아까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하자. 여기서 얘를 범위를 내가 이렇게 좁혀놨으면
아까 내가 어디다 여기다 그랬구나. 요렇게 줄여버리면 요 부분이 요 범위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서점 가보면 지금 웃긴다. 갑자기 이게 보인다고? 왜? 지금 자르기 없음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네. 이걸 일단 꺼야 되네. 자, 잠깐 끄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자르기 없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네. 자, 요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선을 자르기. 됐나? 왜 이게 보이지? 뭐 이상하다. 안 보여야 되는 애가 보이네. 이 부분이 왜 보이지? 좀 당황스럽네.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 어쨌거나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 건축. 잘 모르겠네. 왜 보이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어쨌거나 이게 그 보이는 범위를 조절하는 애예요. 왜 보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야 정상인데. 그래서 만약에 보고 싶으면 이거를 안 하면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을 조절하려면 이걸로 조절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르기 없음으로 해놓고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설정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야 되는 게 자꾸 보여서, 이쪽이 잘려나가서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네. 어쨌거나 인면은 이렇게 됩니다. 단면도 마찬가지예요. 단면도 똑같아요.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뷰에 여기서 단면도 여기다가 단면을 이렇게 자르면 이게 뷰 범위입니다. 그래서 하면 단면도가 지금 여기 생겼죠.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층 가서 얘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이제는 보이죠. 이쪽이 보이죠, 그죠? 요런 차이에요. 요런 걸 보여주는 거고, 단면도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가르쳐 줄게 얘네들인데, 지금 보면 지금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뷰 태블릿이 지금 없음 돼 있는데, 단면도로 바꾸면 세팅을 바꾸겠습니다. 상세 수준을 중간으로 바꿀게요. 200분의 1로 바꿀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요게 요렇게 나와요.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 단면도를 자르면 지금 상세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르게 바꾸고 싶을 때 써먹는 겁니다. 여기 유형 편집 들어가 보면 구조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픽에 패턴 채우기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지금 상세 수준을 낮춤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세 수준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중간으로 바꾸게 되면 단면이 보이죠. 근데 여기 유형 편집에서 그래픽의 거친 축척이라고 하는 게 낮은 축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척이 낮았을 때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게 수준이 요 옆에 거 요거 중간 그 다음에 낮음 높음일 때 낮은 단계일 때 어떻게 보이게 할래 단면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솔리드 채우는 걸 바꾸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편집하는 방법이 여기 구조 안에서 재료가 있죠. 요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픽에 있는 요게 이제 표면이고 잘랐을 때 보이는 건데 이제 잘랐을 때 어떻게 보일 거냐 이겁니다. 그때 얘를 내가 요렇게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바꾸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 부분이 까맣게 칠해지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요거를 수정할 수도 있다. 물론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뭘로 돼 있었지? 벽돌. 이걸로 돼 있었나? 뭘로 돼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바꿨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지금 낮은 축척이라고 자꾸 이렇게 보이네. 자, 뭐 상관없으니까 이번엔 룸 관련된 걸 보여주려고 해요. 룸. 자, 예를 들어서 임의로 지금 실을 나누는 거예요. 룸을 넣으려고 이렇게 룸을 넣을 건데 뭘 하려고 하냐면 룸 그러면 자동으로 벽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룸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룸에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도 유형 편집 들어가면 룸 번호나 면적 표시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꾸면 면적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뭐 사실 지금 이걸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번호도 필요 없으면 끄면 됩니다. 그러면 룸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 이름을 뭐 거실 1 거실 2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패밀리를 편집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패밀리 편집 있죠. 이거 눌러 가지고 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변경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뭘 할 거냐 이제 색상표를 만들 거예요. 색상표 해보면 지금 2층입니다. 2층 지금 색상표 여기 색상표 있습니다. 특성창에 여기 지금 없는데 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공간으로 할래 룸으로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룸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구성표 1번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로 할래? 라고 물어보면 뭐 면적 또는 번호, 바닥 마감, 그 다음에 벽 마감, 부서, 이름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 그러면 거실 1번하고 룸하고 이렇게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거실 1, 2, 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색상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솔리드도 이것도 해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색상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 요 만든 거를 이 옆에 볼 생각이면 범례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보자. 잠깐만. 범례로 넣는 게 아니었던가? 아, 키노트 범례로 넣었나? 아닌데? 잠깐만. 뭘로 넣었지? 색상. 스키마 범례 맞는데? 잠깐. 값.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아, 지금 혹시 얘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나오지? 이거 아닌데? 룸 색상표 태그를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여기서 넣는 게 아니었나? 범례로 넣는 게 아니었던가? 다시 찾아보자.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아닌데? 이거는 그건데. 넣어야 되는데. 아, 일단 누른 김에 요거 먼저 설명하자. 면적 및 최적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룸 면적 계산할 때 벽 중앙에서 그 다음에 최적 계산할 수도 있는데 최적은 여기서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적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뭐 면적 양식 이건 나중에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중앙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건 왜 색상표를 이 옆에다 집어넣는 기능이 있는데 범례로 넣는 걸 텐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어디서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 있지? 잠깐만 조금만 찾아보고 안 되면 나중에 다시 가르쳐 줄게요. 이게 아니었어? 어디 들어있지?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자, 해석 탭에 들어있었네. 해석 탭에 여기 색상 채우기 범례 여기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 또 덕트 범례랑 배관 범례가 또 있으니까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요거는 나중에 어디다 넣게 되냐면 여기다 넣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얘를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색상표에서
나중에 덕트 요거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뭐 보면 유량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 유량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만듭니다. 유량이 뭐냐면 그 배관 사이즈를 가지고 유량이 결정이 되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면 돼요. 지금 모델링이 안 돼 있으니까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 이게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위생기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서 배관 만들어서 유량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한 다음에 배관 덕레도 하나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모델링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모델링 하면 나와요. 헷갈리면 하나 그리자. 그지? 지금 이게 파이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아까 떴죠? 지금 이거 보려고 그러면 여기 파이프가 있는데 얘를 높이를 1층간 위로 올리자. 상단 높이가 지금 높은 데 들어가 있는데 하단 높이를 100만 할까? 그럼 여기 보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건 유량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0 돼 있는데 다른 걸로 바꾸면 이게 지금 정보가 입력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아까 색상표에서 배관 얘를 유량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지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관 사이즈를 내가 또 만약에 어디 갔어? 사이즈를 지금 뭘로 할까? 한 100? 얘를 여기도 100 아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바뀌죠. 지금 요 값이랑 근데 얘랑 다르지. 얘 보면 얘는 150인데 얘는 168로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배관을 만들면 배관의 안에 안치수야. 안치수. 안목치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관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관 사이즈는 총 사이즈는 168mm고 이 배관의 두께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 그죠? 배관의 두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배관의 두께가 18mm, 18mm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는 게 쉽겠죠. 자, 관이 있으면 150mm짜리 지름이 150mm면 75가 돼야 되잖아. 잘못 그렸네. 다시 75mm짜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관 두께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 83? 그죠? 83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란 얘기야. 관 사이즈가. 그죠? 안쪽이 안목지수가. 그리고 요 관의 두께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값이 요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이거 틀렸네. 어쨌거나 요런 식으로 돼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건 요렇게 하고 덕트도 지금 하나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덕트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지금 또 어디 갔어?
이렇게 만들어진다. 지금 여기도 여기 유량으로 돼 있는데 이걸 또 바꾸고 싶으면 아까 덕트 얘를 유량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면 될까? 패밀리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려나? 뭐야, 안 바뀌었어. 다시 얘로 했나? 패밀리 이름으로 하면은 안 바뀌어? 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단면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크? 모델? 모델로 안 되네. 마크로도 안 되네. 뭘로 해줘야 이게 지금 바뀌려나? 폭으로 한다고? 폭으로 하는 게 낫나? 유형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걸로 안 되네. 전체 크기? 전체 크기 이걸로 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 근데 얘 왜 안 바뀌어? 지금 이거 덕트로 안 들어가 있나? 얘 왜 안 바뀌지? 이게 또 꺼져 있나? 그래도 안 바뀌네. 이게 아까 세팅이 잘못됐었나? 자, 뭘로 아까 했지? 크기로 했나? 크기로 했구나. 자, 그렇게 해놓고 다른 것도 하나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얘를 얘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 사이즈가 똑같네. 모양만 다르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색상표입니다. 룸, 그 다음에 색상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설명할 거는 보자. 뷰, 관리. 추가 설정 이겁니다. 선 스타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보면 선 종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은 몇 미리, 굵은 선은 몇 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꿀 수 있는데 이거 바꾸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들기보다는 회사 가면 회사에서 선의 굵기랑 이런 것들을 어떤 색깔에 어떤 선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회사에서 지침을 줘요. 그때 그거에 맞춰서 이걸 그리는 게 제일 나아. 지금 여기서 건드리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렇게 막 건드리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아. 고칠 수는 있는데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이게 선생님도 이거 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 선 세팅하는 게.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서 고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께, 그 다음, 두께가 이거 보면 1, 2, 3, 4, 5, 6, 7, 8 여기 있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게 여기 있는 요 1, 2, 3, 4, 5를 말하는 거야. 1, 2, 3, 4, 5. 요 6번이라고 돼 있고 1번이라고 돼 있는 요 숫자가 요거야. 6번이면 지금 스케일 우리가 1대 100에서 보고 있으니까 얘야. 0.7mm짜리로 보이는 게 0.7mm. 1로 돼 있는 거는 0.1mm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캐드 할 때 선 굵기 조절하는 거 있죠? 플롯 할 때 플롯 스타일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델에서 보이는 애는 어떻게 할 거고 주석에서 보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여기 있는 거를 일단은 그냥 놔두는데 고칠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보면 선 패턴이 지금 이렇게 선 종류가 있는데 뭐 여기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선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 만들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음 시트 발행 수정 기호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뭐 건들 필요는 사실 없는데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회사 가면 이런 것들도 세팅을 다 하게 됩니다. 채우기 패턴 종류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 종류 말고 다른 패턴을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패턴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패턴을 내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없네.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주석이 뭐 치수, 단면 이런 거 우리가 설정하는 것들이고 수준 조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건들 필요 없고 해석권 이것도 건들 필요 없고 태양 설정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음영 주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대부분 할 수 있고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유형 편집 들어가서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평소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면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복사하는 것보다는 일단 고치는 거 먼저 해보자. 자, 요런 게 있고 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있으니까 요걸 일단 쓰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거 말고 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형 편집 들어가서 바로 바꾸지 말라고 늘 얘기하죠. 이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보조선 길이가 지금 6mm로 돼 있는데 뭐 바꿔볼까요? 10mm로 바꿔볼까요? (10mm로) 하니까 티가 안 나네. 100mm로 바꿔봅시다. 요거 바뀌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별로 티가 안 나네. 눈금 원점에서 멀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조절하면 되니까. 실선 연장 지금 2mm로 돼 있는데 뭐 이거를 뭐 5mm로 바꾸고 하면 더 길어지는 거고요.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2mm로 돼 있었나? 보조선 간격 확장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눈금 마크 뭐 중립선 기호 뭐 이런 것들 패턴 지금 솔리드로 돼 있는데 뭐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다 이런 애들이에요. 네, 문자 사이즈 지금 문자 크기가 3mm로 돼 있는데 이게 좀 크다 그럼 뭐 2mm로 바꾸면 문자가 좀 작아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글꼴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문자 배경이 지금 불투명한데 뭐 투명하게 바꾸면 요 밑에 깔리는 애들이 보이는 겁니다. 뭐 이런 애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나 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 세팅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덕트가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치수선이 보이죠? 근데 얘를 아까 유형 편집에서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불투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세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선도 변경이 된다. 그다음 문자는 뭐 당연히 필요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뭐 유형 편집 들어가서 지금 문자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 문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뭐 불투명 이런 거 다 있죠.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으로 고치면 얘를 이렇게 겹쳤을 때 좀 투명하죠. 불투명하게 바꿔버리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단열재 뭐 이렇게 그려 넣을 수 있고요. 변경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주석 작업할 때 쓰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거니까 그때그때 가져다가 쓰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템플릿에 대한 거는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얘네들만 놔두면 되잖아. 아까 또 어디 있었지? 이런 애들 필요 없는 애들 지워버리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단면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고 유형 편집 들어가서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여긴 이거밖에 없네. 헤드를 뭐 이것도 작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써지는 거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고 이것도 패밀리 편집 들어가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템플릿 설정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걸 배웠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